안녕하세요. 르노TV의 르노입니다. 오늘은 붕어 낚시 방송은 아니고요. 주식 컨텐츠입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붕어 낚시와 주식을 컨텐츠로 삼았는데, 운빨 없게도 이제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주식 시장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붕어 낚시도 조항이 썩 좋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즘에는 괜히 유튜브를 시작했나라는 후회감이 몰아들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한다면 구독자 수가 많지가 않아서 부끄러움이 덜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그만두더라도 좀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습니다. 무책임하게 어려울 때 저 편하자고 혼자 빠져나가는 짓거리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식 컨텐츠이지만은 평소처럼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황에서 종목 발굴이 의미도 없고요. 어찌 보면은 했어도 안 되는 시국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이 불안한 시국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만 이제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제 생각과 다른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최대 이슈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 이제 9.1%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이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근본 상승폭은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치라서 1970년 이제 오일 쇼크 당시로 이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시장에 좀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에만 이제 물가 지수가 하락했었고 우리나라 물가 지수도 이제 비례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유가 및 곡물 가격 상승 여파로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전년 동월 대비 6%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6%를 넘어선 것은 이제 98년도에 외환위기 당시 이후에 한 23년 만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급등함에 따라서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인데요. 주요 이제 소비 품목 가격 변동을 이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 인플레이션 지수를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6%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코로나가 발생된 2020년 이후 이제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원인에 따라서 수요발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유형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 완화 처방 방법도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발 인플레이션이라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직효약이 될 것이고요. 공급발 인플레이션이라면은 금리 인상이 아닌 다른 부양책으로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부터 이제 찾아야 할 텐데요. 이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코비드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각국에서 경쟁하듯이 대규모 통화를 유통한 것이고,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공급 필수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 각국들은 이제 시장에 유통된 통화를 줄이기 위해서 너도나도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어서 종식돼서 이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만을 좀 기대하고 있는 시국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근본 인플레이션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자구책만으로는 완전히 잡을 수가 없고 전쟁이 끝나야만 해소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지금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책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제 연방준비제도는 1.75% TG까지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우리나라 각국 은행들도 1.75% TG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때까지는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하반기 말
3.5 프로티지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당장 다음 주 28일이죠. FOMC에서 이제 미국의 빅스텝 0.75 프로티지 금리 인상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다시 말해서 이제 3분기에는 올해 3분기에는 금리 인상 이슈로 이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약세장이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다들 알고 계신 사실이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 즉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진행이 돼서 주식시장이 더 나락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금리 인상 이후 이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인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덕분에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최근 뉴스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역 수출은 다행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요, 에너지 가격 폭등, 그리고 환율 차이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교역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가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지금 상승을 약간 멈추고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 시국이니까요. 아마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는 다시 수출 경쟁력이 회복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제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 파괴돼서 원자재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대형 상장사들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뭐 그때와 달리 교역이 지금 점차 풀리고 있고, 전기차, 반도체 등 이제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제 수출이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를 굳건히 버티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지 않는 이상 디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업들의 부채 비율하고 이제 현금 보유는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계부채 상한의 시드가 되는 임금과 투자를 발생시키는 기업들의 재무 상황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삼성, SK, 현대차, LG, 하나 등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 굳건한 재무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업들이 이런 대대적 투자는 이제 고용을 증가시키고요, 가계부채를 상한시켜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접어들지 않게 하는 든든한 방패막으로 작용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최근 SK 하이닉스의 이제 청주 공장 투자 보류에 대해서 경기 리세션에 대비한 것이고,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보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 기업과 그리고 정부와의 세제 혜택 등 이제 복합적인 줄다리기 싸움일 뿐이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경기 예측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번복할 정도로 그런 바보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제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모든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될 것이고요. 물가를 폭등시킨 유가를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인권 문제로 상당히 비방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이제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을 시도한 것은
얼마나 지금 바이든이 똥줄이 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중동 입장에서도 이제 유가 안정을 위해 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은 본인들 수익이 악화될 뿐만 아니고 모든 화살이 본인들에게 돌아갈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유가 폭등은 없을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결국 유가가 안정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연초부터 주식을 보유 중인 시청자분들 대부분은 현재 주가 수익이 크게는 반토막인 종목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저 또한 대부분 작년에 발생된 수익을 반납을 하고요. 뭐 더 큰 손실을 보고 있지만요. 지금 손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절을 할 거였으면은 뭐 2600포인트가 무너질 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퍼와 PBR은 각각 10배와 0.9배입니다. 최근 세계 증시가 폭락했던 2018년 미중 이제 무역 분쟁 때와 비교하면은 지금 거의 바닥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이죠. 바닥권은 이제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무릎이라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증시의 가치는 심지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큼 하락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가 바닥이 아니라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 시장은 지금 너무나도 싼 가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좀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말에 따르면은 앞으로 하반기 9월까지는 이제 물가지수가 불안한 양상이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의역을 해보면 4분기 들어 지금 불안한 시국은 진정이 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 매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물타는 것을 계획을 하신다면은 올해 이제 3분기 말 미국과 우리나라 경기 회복 여부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세를 보고 진입을 고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8년 무역분쟁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그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증시는 반등할 것입니다. 뭐 누가 지어낸지 모르겠지만 이제 존버라는 말이 지금 딱 적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다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송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3분기 보고서가 나오면은 업데이트 방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